보니까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, 그러니까 요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요때, 요 다음 2018년 빼고, 그 다음에 19년, 20년. 그러니까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에 한 해만 빼고 나머지 3해는 뜻밖의 문제를 하나씩 꼭 물어보더라고요. 교육기획이랑 그다음에 리커트 척도, 작년에는 기계문화, 예, 이런 게 바로 과거에는 기출이 안 됐던 것들을 이렇게 물어본 거였거든요.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의 이제 흐름 이렇게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건 내년이건 내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거저거 뭐 보고 막 쥐잡듯이 본다고 해도 뭔가 그 안에서조차 그래도 뭔가 뜻밖의 거를 하나라도 이 사람들이 문제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뭐 쥐잡듯이 모든 것들을 이잡듯이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실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럼 차라리 그거보다는 한 문제는 놓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, 한 문제는 이거는 약간 운으로 돌리고 운 좋으면 맞추는 거고, 어차피 그 한 문제는 뜻밖의 한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제대로 공부 안 한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뭐 이거저거 이렇게 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건 다 똑같을 거고, 그럼 이 상태에서 점수 채점을 받아도 점수 그 부분은 다 틀리던지 아니면 다 좀 물채점을 하면은 좀 웬만큼 맞을 테고, 칼칠을 하면 다 틀리겠고, 그 부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질 거라는 거죠.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 3개를 좀 정확하게 쓰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전공도 마찬가지, 교육학도 마찬가지,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.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장 가야지, 이렇게 하시면 일단 불가능할 뿐더러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고 이 수험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. 그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내가 점수를 안 잃어버리는 방식으로, 최대한 이것까지 다 맞춰서 만점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적당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놓치지 않을 정도까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목표를 잡으셔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,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니까 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그래서 교육기획이 이 당시에 굉장히 좀 뜬금없는 문제로 물어봤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융통성을 발휘한 게 중요하다는 게,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를 내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래서 많이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또 그 와중에 만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와중에 또 만점을 받거나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냐면은, 어떻게 그렇게 만점이나 그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지? 그런 사람들 관찰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융통성이나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. 이 당시에 시험 봤던 친구 중에 이제 만점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, 논술을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아니, 교육기획은 내가 이 당시에 또 다루질 않았는데 기출이 안 돼서 어떻게 만점을 받았냐?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보건 전공한 친구였는데, 자기도 처음에 당황을 했대요. 교육기획을 이제 교육학 시간에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개념을 뭘 쓰고 효용성을 뭘 써야 되지? 그랬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, 보건에서 배우는 것 중에 보건 계획이라는 파트가 있답니다. 간호계획. 그 친구는 간호계획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, 그 전공 중에.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간호를 위해서는 이럴 뭐 간호 계획이란 뭐다 하고 배운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간호자를 빼고 그냥 교육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, 근데 사실은 결국은 개념 거의 같은 거거든요. 뭐 보건 계획이건 아니면 교육 계획이건 아니면 다른 거 계획은 어차피 계획한다는 건 거의 다 비슷한 개념 정리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뭐에 필요한가 이런 것도 거기서 전공에서 이제 이런 계획을, 뭐 이런 보건이나 간호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거 유의하다 이런 게 생각나서 그냥 그거를 적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점을 받았다는 거죠.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게 좀 뜬금없이 했던 게 그 위키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. 이건 사실 그 어떤 교육학 책에도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당황했다는 분들도 많은데, 또 그 와중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또 높은 점수 받은 친구가 있어서 그 위키의 문제점을 어떻게 썼냐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. 자기도 위키의 문제점은 이걸 뭘 써야 될지 처음에 막막했는데 딱 떠올랐던 게 나무 위키.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쓸 때 나무 위키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? 그거 참고해서 레포트 많이 쓰시잖아요. 나무 위키 처음 들어가면 주의사항이 뜬대요.
이 나무 위키를 활용할 때 이런 거 주의해라, 주의사항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. 위에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뜬 게 있다는 거죠. 그게 생각나서 거기서 본 것 중에 2개 적었는데 이게 다 인정받은 것 같다 이러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시험 경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정확하게 외워서 알아서 딱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뜻밖의 문제가 나올 때는 정확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융통성이나 정형성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딱 떨어진 정답이 없어요. 그러니 이렇게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위키를 활용할 것인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무 위키 이런 것들 활용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연결해서 쓰시던지 아니면 교육기획은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공에서 배웠던 뭐 보건계획 이거 떠올려서 쓰시던지 하면은 거의 내용은 그닥 이게 뭡니까 벗어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 능력이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시험에서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